자, 인문예술 4강 제목은 몰라. 어쨌든 당군 이야기야. 오케이. 자, 당군. 누군지 알지? 태윤아, 당군 알지? 당근이요? 고전 상태에서 그래. 스윗보이. 네? 스윗보이 이야기. 누구요? 스윗 스윗. 스윗? 뭘? 스윗보이. 당군. 달달한. 자, 아직부터 일찍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자, 삼국유사 기편에서 삼국유사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봐. 당군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건 조선 조항이 첫 장으로 편제된 이유. 그럼 왜 우리의 역사책 이야기에 제일 먼저 실린 게 뭐다? 당군 이야기가 제일 먼저. 그것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우리 역사, 다른 말로 우리 민족의 시작은 누구다? 당군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야. 즉 우리 역사의 시작, 우리 민족의 시작은 당군이다. 근데 일본 놈들이 지랄 연명을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글이야. 자, 그러한 역사 인식은 그럼 말 그대로 우리의 첫 임금님은 당군이다 라는 그 역사 인식은 언제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로 이어져 당군은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은 첫 임금으로 기자는 그 뒤 문명교화를 연 임금으로 상징되었다. 그래서 당군이라는 임금의 상징성. 기자가 누구예요? 뭐라고? 기자가 누구예요? 자, 너 한국사 진정 못하는구나. 당군 왕검, 즉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지. 그 뒤에 당군의 아들이 쫓겨나고 이제 저기 은나라인가 주나라에 있던 기자가 이 고조선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 기자 조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만 조선. 그리고 난 뒤에 낙랑, 부여, 마한, 사만 막 쪼개져. 그 뒤에 이제 쭉쭉쭉 삼국까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기자 조선까지는 알 필요 없고 결국은 고조선에 대한 상징성. 당군은 우리의 뭐다? 첫 왕이다 라는 게 우리 민족의 상징성, 역사, 천명을 받은 첫왕. 자, 그 다음. 그런데 말이죠.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는 당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 윤색과 가작을 논증하기가 일색이었다. 요렇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상징성이 언제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의 상징적인 당군 이야기가 부정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지. 누구에 의해서? 일본 놈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윤색되다, 과장되다, 가작이다, 거짓이다 라는 거야. 다 개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당군 이야기에서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여기서 좀 잘 나눴으면 좋겠어. 종족적이며 첫 번째 문화적으로 나눠서 설명할 거야. 종족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기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기원, 우리 문화의 기원 따져보자는 거야. 종족적 문화적 기원 관련해 논의되는 화소는 천송강림과 곰이다. 그럼 이거 기원설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게 뭐다? 천송강림 그리고 곰. 천송강림은 알지? 하늘에 손자가 내려온 것이다. 오케이. 하늘의 손자,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곰이라는 거 좀 특이하죠. 토테미즘과 관련해서 저 두 개가 되겠죠. 에도 시대부터 당군 이야기를 접한 일본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만 접한 게 아니라 일본도 에도 시대부터 무슨 이야기를 접했대? 당군 이야기를 접했고요. 당군을 고사기나 일본서기의 신대기에 등장하는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 했다. 왜 저렇게 파악하려 했을까? 먹으려고. 그렇지. 아주 중요한 거야. 요 당군 이야기, 우리 천송강림과 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거 일본에도 글쓰는 어떻게 됐고 비슷한 신화가 존재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화와 니네 신화가 어떻다? 똑같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니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무슨 인이다? 일본인이야. 우리의 뿌리였어. 니들은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와 같은 인식은 당군을 여기 잘 들어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술하되 그럼 말 그대로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이거. 당군은 거짓이다가 아니라 당군이라는 사람은 실존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건 인정하는 거야.
아예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군이라는 사람은 실존을 하긴 했는데 일본 신화안으로 끌어들여 개통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당군은 어디 나라 사람? 일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아니구나. 당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 식민사관의 대표적 종교인 일선 동조론 근거로 활용. 아, 당군이 실존했어. 근데 어디 사람?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선 동조론. 정리하면 뭐?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누구를 가지고 있다?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선 동조론을 펼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먹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 우리 같은 핏줄 아니냐.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편 일본인들은 한편이야 전환이야. 일단 첫 번째 의견은 이렇게 끝난 거고 한편 그러니까 이야기 정리를 잘해. 전환시켜서 한편 일본인들은 당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이거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이야기 자체가. 이만희씨 류는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주장. 아, 그럼 여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여기는 조상인 같아 했는데 한편 이거는 당군 이야기 자체가 뭐다? 아예 구라다. 거짓이야. 구라야. 허구야. 고려시대 때 소설가들이 창작한 거야 라고 이야기라며 곰과 혼인하여 당군을 낳는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크스족의 문화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을 했다. 이 말은 또 뭐야? 한마디로 니들이 믿는 당군 신화는 니들께 아니야. 저 북방 태훈이네 거 러시아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북방식이야. 그 시베리아 퉁크스족 문화야. 너네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름 뭐야 저 새끼? 이만희시류 이 새끼. 우리의 한반도를 북방과 뭐로 나눠서? 중남으로 나눠서 북방은 말 그대로 다른 문화였고 그 당군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중남은 이 문화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남부는 누구와 같다? 일본과 같다. 한마디로 니네 그 한반도 지역은 일본 거였어. 일본 땅이었어. 일본 신화에도 나와요. 저런 이야기 자체가. 자, 다시 여기 일본과 같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며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선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래요. A 부분이 중요하겠죠. 한반도의 역사 문화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고조선과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상 태민의 문화 러시아 쪽 문화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오히려 일본과 같은 종족적 문화적 계통이라 주장했다라는 거. 됐어? 우리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게 되겠지. 한마디로 대가리는 러시아, 몸은 동양인. 오케이? 상인은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짱게. 오케이? 요런 식으로 지금 말 그대로 러시아인과 몸은 한국인 이렇게 아주 분리를 시키려고 이 새끼들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과 같다 요거에 대해서 반발을 나와야겠지. 누가 반발해? 한국 사람들이 반발하겠지. 근데 일제강점기 때 반발할까 못할까? 못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이후? 해방 이후 저거에 대한 지금 일선 동조론이나 이 일본과 같다라는 이 이론에 대해서 지금 반발로 우리 학계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그 결과 당군 이야기가 당시에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여기 체킹에 후대 윤색이 더해질지언정 그럼 여기서 윤색이 더해지다 뭐? 그렇지. 즉 좀 과장된 점은 우리 민족도 뭐 한 거야? 인정했다는 거지. 그냥 보통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래 실제 있는 건데 조금 과장한 거 인정할게. 어떻게 곰이 사람을 낳아? 이런 식으로 당군 역시 실제 고조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곰과 호랑이의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하여 아까는 여기 잘 그랬어. 종족 문화적 기원에서 따져본 거고 이번에는 또 어떤 측면에서 따져본 거? 인류학과 사회학.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만약에 낸다면
이게 어디 측면에서 따져본 것이냐 요렇게. 그래서 종족적 문화적 차원, 인류학 사회학 차원. 자, 인류학 사회학 학문으로 이제 뭐를 접근하냐?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이 있다. 토테미즘 뭐 믿는 거야? 동물?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되겠지. 호랑이와 토테미즘으로 접근을 해보았다. 곰과 호랑이 측면. 이들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는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근거로 그럼 이 토테미즘이라는 게 결국은 원시 사회라면 다 갖고 있는 보편성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곰과 호랑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 돼? 보편적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지어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랬잖아. 이렇게 보편성으로 어디야?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 곰과 호랑이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며 원시 문화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그래, 구라 인정할게. 하지만 이거는 원시사의 보편적인 토테미즘 문화야. 곰과 호랑이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동종의 혼인에서 벗어난 이족혼의 사례로, 여기서 좀 중요한 거, 곰과 호랑이, 환웅과 웅녀, 요거 자체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 환웅은 환웅이 씨 아니에요 그냥?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지금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잖아. 토테미즘적으로. 네. 그러면 곰은 뭐를 숭배했던 집단? 곰을 숭배. 곰을 숭배했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숭배했고. 그럼 환웅 일당은? 상? 하늘을 숭배했던 집단.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을 숭배하는 집단과 어디가 숭배하는 집단이 만났다. 곰을 숭배하는 집단이 만났다. 그러니까 이쪽 반에 지금 전학생이 온 거지. 근데 존나 작은 거지 이 새끼가. 오케이? 그래서 임창은 그냥 때려잡고 씨발 저 호랑이도 안 된다. 꺼져! 이러고 야 그거 나랑 합치자. 이렇게 해서 부족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다면 자, 동족론이 아니라 이족혼의 사례로 말 그대로 동족혼은 뭐야? 같은 종족끼리는 뭐를 못한다? 결혼. 혼인을 못한다. 즉 다른 종족과의 뭐를 추진해야 한다? 결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어디야? 원시사회 발달의 한 유형이며 당군의 탄생과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을 갖고 있다. 체킹해. 지금 이 3문단은 뭐 어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야? 인류학과 사회학 측면이고, 그래서 사회 발달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사회 발달 과정. 자, 이제 마지막 네 문장.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이번엔 지리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하나가 뭐야? 정치학. 정치학적 접근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 관점이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지리학적으로 보면 고조선 건국에 속한 또 다른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 환경이 곰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고 설명했다. 끊고 그럼 지리학적이며 생태학적으로 여기는 산림 지역이었고 당연히 맹수가 살았던, 맹수는 뭐 곰과 호랑이 이런 것들 그 중에 파워가 셌겠지. 요렇게 이제 산림 지역으로서 곰과 호랑이 있었다 라고 본 거고, 이제 또 뭐 하나 남았어? 정치학적 측면 남아있지. 요걸 구분하면 돼. 자,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상한 것이며, 그럼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곰, 호랑이, 이 새끼가 곰은 여성 추장, 좀 놀랐죠? 호랑이는 남성 추장. 근데 얘네가 어디 동굴에 살았어? 한 동굴에 살았지. 네. 그치, 한 동굴에 있다가 호랑이가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두 종족이 함께 뭐 했다는 거? 살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했던 건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병존했던, 함께 이끌어갔던 그 사회를 반영한 거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당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은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요렇게 살다가 이제 여성 추장 꺼져, 남성 추장 꺼져, 뭐 그냥 누가 할 거야? 당군 내가 할 거야. 근데 당군은 여자야 남자야? 남자요. 남자지. 이제 병존이 아니라 누구만 추장을 하는 거? 남자? 남자만 추장을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있다는 거야.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이젠 병존이 아니라 남성 추장제가 수립됐구나. 이제 여자는 이 정치계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구나. 약간 이 정도에서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나왔다. 여기서 이제 이게 수립이 되고 이거에 따른 세습제. 이제 누구만 추장을 하는 거야? 남자만 추장을 하는 세습제로의 역사적 발전 단계까지 나왔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역사적 해석의 시도를 통해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원시사회의 실상에 반영된 기록임을 주장한 대표적 연구들이야.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해방 이후 남북학학계에 계승되어 고조선 건국 이야기 해석의 주요한 논지로 자리 잡았다는 거. 끝.